네, 남북은 내일 북한 예술단 평창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술단 파견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자는 북측의 제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첫 실무 접촉이 열리게 됐는데요. 네, 우리 측의 역제안한 북한의 속내와 함께 남북한의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은 전체 대표단 파견에 앞서서 예술단을 먼저 보내자는 역제안을 해왔습니다. 북측이 먼저 예술단만 논의하자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제 실무 차원에서 워낙 그 스케줄이 빡빡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 그리고 남북 대화에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주도할 건가를 내부 논의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데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평창 올림픽 참가가 이제 순수한 스포츠 행사에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제에 대한 선전,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씩 북한이 유리한 조건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건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북측 대표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아무래도 현송월입니다. 현송월이 북한의 여자 실세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1972년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금성학원, 예술 천재들만 간다는 금성학원 출신이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민군 대령이고, 인민군 대령에 맞지 않는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10월 달에 임명이 예. 됐고, 그리고 김정일을 넘어서 다음에 김정은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보면 예. 이번에 현성월 단장을 넣은 이유는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과 의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무대표단에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2년 전에도 현성월이 베이징에서 공연 3시간 전에 취소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 대표단으로 참석하는데 어떤 요구를 해올까요? 뭐 아무래도 서로 이제 북한에서는 관현악단, 여기서는 예.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이제 대표단이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아마 합동 공연을 할 겁니다. 관현악단들이 서로 합쳐서 오케스트라가. 네. 그래서 뭐 독도 아리랑 같은 거 부를 수 있고 뭐 우리 아리랑 노래 같은 거 민족 색깔을 나오는 건 틀림없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럴 겁니다. 관현악단끼리 합동 공연 같은 걸 하고 네. 뭐 그 다음 날은 남한예술단, 그 다음 날은 한국예술단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틀림없이 아마 우리 민족끼리가 정신이 나올 거고 네. 그리고 외세 의존 배척 그런 것이 나올 거고 또 핵 보유국이 당당함 같은 것을 보여주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일단 이 올림픽을 어떤 거기다 이제 정치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행보가 틀림없이 있을 거고 그런 요구들을 아마 실무 접촉에서 많이 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2월 9일에 개최하는 올림픽은 주최국이 대한민국입니다. 네. 북한이 아닙니다. 공동 주최도 아닙니다. 이 평창 올림픽 게임은 예전에 소치 올림픽한테 밀렸고 노무현 정부 때 예. 여러 차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남아공화국에서 민회를 제치고 저희가 주최권을 획득한 굉장히 큰 경사였습니다. 네. 그때의 감동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승현 대변인의 연설도 유명했고 또 김연아 선수의 메시지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에 평창에서. 근데 평창 올림픽이 자꾸 평양 올림픽으로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주최하고 있는 전 세계 스포츠인의 축제이지 남북 간의 어떤 문화 행사라든지 스포츠 교류가 중심이 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 북한 대표단의 참가를 유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변질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런 면도 좀 우리나라 정부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통일부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대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해달라 이런 요청을 북측에 했다 그러는데 네. 500명 규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올림픽이 아니라 마치 남북한이 같이 주최하는 평양 동계올림픽 게임이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 또 이게 스포츠 축제가 아니라
어떤 문화 행사, 남북 간의 문화 행사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 올림픽 후에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북한이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평창올림픽 폐막 후에는 우리한테 당연히 보답을 해야 된다. 이런 북한의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염두에 두고 비단 이제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좋다. 많이 참가할수록 좋다.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그런 접근 방법보다는 좀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남북한의 이제 문화 행사로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파견하기로 한 이 예술단의 성격과 또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형제 국가에 가서도 이제 예술 공연 내용을 가지고 중국이 이제 제동을 걸었고 거기에 이제 현성월 단장이 인민군 대좌가 지재령 주중대사 국제부 부부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김성남 현 국제부 부부장, 우리로 치면 국방부 차관쯤 되는 중장 상장쯤 되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야 하고 가는 거 보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 정말 보통 사람은 네. 아니다. 예. 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번에 나와서도 현성월을 넣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저 봉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밥상을 이제까지 막 정말 엄청 노력을 해서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뭐 태권도 대표단이 8개가 옵니다. 태권도 시범단, 예술단, 음악단, 무슨 공연단 뭐 해가지고 쭉 그렇게 와서 이 올림픽장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해놓아버리면 아무래도 카메라가 어떤 우리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거기보다는 응원단에 가고 예술단에 가고 태권도 예. 시범단에 가면 잔치는 우리가 차렸는데 그 위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북한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국이 미리미리 예견을 해서 잘하지 않으면 끝난 다음에 아마 많은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평양 듭니다. 올림픽 게임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위원님,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를 위한 실무 접촉 날짜는 추후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의제를 제한하는 살라미 전략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그렇게도 돼 있고 또 이제 단일팀 구성이라든지 와일드 카드를 구성하는 것은 이제 남북한 간에 협의한다 그래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국제 올림픽 연맹 IOC가 또 제가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한국 측에서 이제 북한 측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합동팀 결성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제 장웅 올림픽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표방해왔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 그리고 피해자 혹은 당사자가 중심이 돼서 모든 정책이 결정돼야 된다는 데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전문가 패널이 원전을 폐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하였다. 그리고 2015년 한일 간의 종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공동 합의문 발표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였고 피해자, 당사자 중심주의에서 어긋났다. 큰 흠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여자 아이스 하키단 선수들이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이라든지 당사자가 제일 중심이 돼야 된다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랄까요? 철학에서 과연 이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좀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또 추후에 이제 선수단 그리고 응원단에 대해서도 이제 실무 접촉을 해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한 실무 회담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사실은 될까요? 우리는 스포츠가 기본 아닙니까 예.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육 실무회담을 내일부터 하자고 선제의를 했는데 북한이 역제의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단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 그런데 지금 사실은 3주밖에 안 남습니다. 예. 근데 3주 동안에 응원단 문제, 통행 문제, 신변 안전 문제, 숙소 문제, 공동 입장 문제, 선수단 단일팀 구성 문제
너무나 토론할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이걸 보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올림픽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어디에 관심사항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예술단을 먼저 하자 그랬고 우리도 거기 동의를 했는데 이게 보면 말입니다. 처음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이렇게 민족 공동 대공사로 경사로 하자고 해놓고 쭉 해왔는데 첫 번째는 우리 포맷대로 했어요. 대표단 구성을. 네. 이제부터는 북한이 주도권을 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원단, 체육단, 숙소 모든 문제에서 이제 자기네가 끌고 나가는 건데 아마 이제 15일 날 회담을 하면 정말 늦어도 22일 날은 체육실무회담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공동 입장을 하던 단일팀을 꾸리던 어쨌든 훈련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같이. 그래서 뭐 남녀 그 페어 피겨 같은 건 북한이 뭐 참가한다 쳐도 지금 아이스하키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8년 동안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북한에서 10명이 온다 그러면 10명은 우리 엔트리에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뭐 정말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남북한이 마주 앉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 또 20일 날 로잔에서 IOC, 국제 IOC하고 북한 민족올림픽위원회, 한국올림픽위원회 3자가 또 회담을 해야 선수단이 구성이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2일쯤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되는데 22일 날 토론을 시작해서 며칠 동안 토론을 해서 그다음에 2월 9일 날은 아예 시작인데 이게 참 난제 중에 난제가 아주 겹겹이 쌓일 것이고 여기가 우리 정부가 잘 대응을 하지 못하면 정말 올림픽이 이상한 모양으로 갈 수가 있다. 네, 봉 의원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 피해도 약간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여자 아이스하키 남측의 선수들이 그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했을 텐데 자력으로 출전권을 획득하지 않은 북한이 이제 선수를 단일팀 구성이라는 명목하에 그 파견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약자를 보호하고 갑질을 막겠다 그러는 국정 철학하고 과연 이게 맞을 수 있을까 이런 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가 좀 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 대표단은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제 하겠다는 말도 언급을 했는데 하지만 아무래도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단일팀 때문에 지금까지 올림픽만 보고 준비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아무래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해는 틀림없이 갈 겁니다. 틀림없이 갈 거고 아마 정부의 의지도 분명한 것 같고 남녀 아이스하키는 하려고 하는 그러면 정말 당사자들로서는 정말 가슴에서 피가 나오겠죠. 그런데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큰 민족 체전이라는 올림픽 체전이라는 거기에 좀 희생을 해달라는 건데 당하는 본인의 입장에는 국가 입장하고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일단은 23명에서 더 추가한다고 했었거든요. 북한 선수단을. 그렇게 하더라도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에 대한 그 가슴 아픈 사연은 우리가 어떻게 감안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23명이 돼야 되는데 북한에서 지금 10명 소리가 나오니 우리가 10명이 빠지고 우리 13명, 북한 10명인데 그걸 가지고 호흡을 맞추기도 우선 힘들고 남은 기간 다 서로 눈빛이 맞아서 하는 공동 경기인데 그리고 그 빠지는 10명은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피해 대책을 적절하게 세워주든가 아니면 정말 우리 북한이 이 선수들은 최소화하고 우리 훈련했던 많은 선수들 뭐 20명이 20명을 그대로 하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반발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남북 단일팀이 만약에 이제 성사가 된다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뭐 남북 간의 이제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제 통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한민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는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이제 인권이 중요하고 개개인의 기본 정치적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북한 체제와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수호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북한한테도 던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죠. 예전에 LP 음반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이 정부에서 LP 음반마다
건전가요를 한 곡씩 꼭 삽입하게 했습니다. 네. 그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건전가요를 배포하는데 이 예술인들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또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그 LP판 하나에 선곡을 하고 작곡을 하고 그걸 순서를 결정하는 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어디까지가 개인의 자유권 보장이고 어디까지는 국가가 큰 국가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남북 단일팀 추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번 행사가 이제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올인을 해야 된다 하는데 네. 이게 결국엔 비핵화 대화로까지 그리고 가시적인 노력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안보상은 안보상인데 이게 소위 올림픽 거품이랄까요? 통일 거품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라든지 부동산 거래 거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고 했는데 왜 올림픽 거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고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지 이것도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북한만의 예술 문화 행사가 아닌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잘 준비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고영관 전 북한 외교관, 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무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